안녕하세요. JMTV 김채연입니다. 오늘은 K9을 준비해봤습니다. 너무 제네시스 라인만 좋아하는 것 같아서 EQ, G90, G80만 집어서 오늘은 특별하게 기아의 K9을 모시고 왔습니다. K9이면 기아 차 중에서는 가장 대형 세단 라인으로 자리 잡혀 있는 차량인데요. 이 밑에 있는 등급으로 요즘에 새로 나온 K8과 K7이 있죠. 하지만 그들과는 조금 다른 중후함과 묵직함이 있는 대형 세단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차를 보자마자 딱 든 생각은 개구리등이었어요. 이 앞에 눈도 그렇고 이따 뒤쪽에 가서 이제 테일램프도 보여드리겠지만 한 줄을 넣었을 수도 있을 텐데 두 줄을 넣으면 좀 더 독특함을 줬던 것 같아요. 근데 비상 깜빡이나 방향 지시 등을 켜면 이 아래쪽 하단에 있는 데일라이트에만 깜빡깜빡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되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다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라이트 안쪽에 보시면 이 크롬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 부분을 다 일일이 조각이 되어 있는 것처럼 디테일을 살렸고요. 또 앞에 그릴도 보시면 일반적인 그냥 사각형 그릴이거나 다이아몬드 그릴이 아니라 다 마치 그 줄을 한 줄 꽈은 듯한 약간 꽈배기를 한 듯한 되게 디테일에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그리고 요거는 감독님이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엠블럼이 그냥 엠블럼이 아니에요. 이 빨간색 벌집 빨강 스타킹처럼 빨간색 그물망사 같은 게 있거든요. 이 빨강 스타킹 같은 거 보이세요? 저 소름 돋는 빨간 금호 스타킹 엠블럼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개구리 눈을 가진 K9 소개를 시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 드릴 차량은요, K9 3.8 GDI AWD 플래티넘 2 등급입니다. 플래티넘이라고 하면 프로비겠구나 생각하시겠지만 실질적으로 옵션으로는 미드라인을 갖고 있는 옵션인데요. 그래도 대형 세단, 차값 아깝지 않게 기본적인 옵션이 빵빵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옵션이 많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안전 옵션들 위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현대에는 블루링크가 있다면 기아에는 유보가 있는데요. 원격 시동, 공조기, 경적, 잠금 장치를 조절할 수 있는 스마트 컨트롤과 사고 혹은 도난 시에 지정 연락처에 문자를 발송해주는 안전 보안 문자, 차량 자가 진단까지 유보를 통해서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단 월 나가는 이용료는 들어가지만 저는 내고 충분히 사용할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유보를 사용해 보셨잖아요. 어떠신 것 같아요? 사용할 만 하신가요? 여름이나 겨울에 특히나 아주 유용한. 그렇죠. 여름에는 에어컨을 미리 틀어놔서 시원하게 탑승을 하신다거나 겨울에는 열선 시트 혹은 통풍 틀면 큰일 나죠. 열선 시트를 켜서 따뜻하게 바로 운행을 할 수 있다는 게 제일 좋은 점인 것 같아요. 앞차와의 거리까지 조절해주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도 들어가 있고요. 계기판을 볼 필요 없이 앞 유리에서 속도를 볼 수 있는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어라운드 뷰, 무릎 에어백, 그리고 차선 이탈 경보 장치와 후측방 경보 장치까지 어떻게 보면은 제일 많이 선호하시고 대중적인 옵션들은 대부분 다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 썬루프만 빠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상하게 대형 차들에는 썬루프를 많이들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해당 차량도 썬루프는 빠져 있지만 기본 옵션 플러스로 안전 옵션들도 플랫하게 다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 만족하실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운전석 쪽에 가서 어떤 옵션들과 컨디션이 어떤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 도어를 먼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이 차량은 외관은 블랙이지만 실내는 굉장히 낮은 다크 브라운으로 색상이 들어가 있어요. 굉장히 짙은 다크 브라운인데 스티치는 조금 밝은색 스티치를 해서 약간 좀 살짝 경계를 주면서 포인트를 준 것 같아요. 제가 느낀 게 이런 스피커 쪽에 이런 크롬을 사용했다던가 이런 도어 트림 쪽에 있는 이 시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네시스 라인이랑 좀 많이 닮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큰 집 작은 집이다 보니까 디자인 영향이 조금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실내에 들어가서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K9은 실내에 들어왔는데요. 앞에 엠블럼과 동일하게 핸들에 있는 엠블럼에도 빨간색 망사 스타킹 같은 엠블럼으로 장식이 되어 있어요. 보통은 그냥 까만 배경에 기아 마크만 있었는데 네, 저 빨간색 그물망 같은 엠블럼으로 들어가 있고요. 핸들 보시면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중인데 이 D컷도 아닌 이 지읒자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가 뚫려 있어서 어딘가 손을 잡아 넣기에도
다 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좀 걱정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K9이 좀 많이 나이대 좀 있으신 분들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내 디자인 생각보다 잘 만들었네요. 다만 아쉬운 점은 이 우드 그레인이 부분 살짝 들어가 있어 좀 아쉽다고 많이 느끼는데 우드 그레인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포인트적인 요소도 충분히 만족스러우실 것 같아요. 이제야 만족스러운 버튼, 비상 깜빡이 버튼입니다. 저는 이 버튼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제일 눈앞에 딱 정가운데 보여서 사용하기 아주 딱 좋네요. 요즘 차량답게 모니터도 굉장히 와이드하게 들어가 있고요. 또 이 차량에는 방향 지시등을 켰을 때 전면 계기판에 화면이 뜹니다. 한번 시동을 걸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카드를 넣어주세요. 다시 뒤로 가버렸네. 시트를 맞춰놨더니. 지금 한번 방향 지시등을 켜볼게요. 지금 우회전하는 방향 지시등을 켜니까 가운데에 있는 디스플레이 화면에 지금 카메라가 나오고 있고요. 다시 좌회전을 하면 다시 한번 디스플레이가 보이고 있죠. 이게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다고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후측방 경보기, 사각지대 경보장치라고 많이들 한다면 보통은 사이드 미러 쪽의 끝부분에 자동차 그림이 있고 주황색 같은 걸로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운전을 미숙하시거나 시야가 넓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사실상 사이드 미러까지 시야가 닿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아무래도 사이드 미러 끝쪽에 있다 보니까 집중하다가 앞차와 사고가 날 수도 충분하죠. 하지만 그럴 걱정 없이 바로 계기판 쪽에 확인이 되다 보니까 조금 더 편안하고 안전하게 운행이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이 차량에는 당연히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 있는데요. 어라운드 뷰를 놓게 되시면 지금 화면이 보이실 거예요. 제가 지금 문을 열어놔서 각도가 안 맞긴 하는데 어라운드 뷰 모두 들어가 있고요. 원하시는 방향대로 선택해서 보실 수가 있고요. 주차 라인 보조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요거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지만 이렇게 바퀴에 들어가는 라인까지 들어가 있는 경우는 많지가 않아요. 근데 이 차량도 이 주차하셨을 때 들어갈 위치까지 모두 표시가 되어 있어서 운전에 조금 미숙하신 분들에게도 편안하게 사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기어봉이 되게 적응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물론 지금 적응은 안 되는데 보통은 아우디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 얇고 길게 나왔었던 디자인이 있는데 이 디자인은 거의 손바닥을 다 움켜쥘 만큼 굉장히 큰 기어입니다. 제가 손바닥이 굉장히 큰 편인데 거의 꽉 찰 정도예요. 그래서 손이 작으신 분이시라면 운전하실 때 조금 신경 쓰이실 수 있는 정도예요. 쭉 내려오시면 저는 되게 의외라고 느꼈던 게 여태까지 제네시스 라인이라고 하면은 제일 기본 옵션이었던 게 무선 충전 패드가 들어가 있었는데요. 해당 차량은 무선 충전 패드는 들어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G80 기본 옵션만 하더라도 들어가 있었던 건데 이 친구는 빠져있는 옵션입니다. 저는 이 개구리 같은 K9에서 제일 그나마 마음에 들었던 게 바로 이 차키입니다. 보통 차키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평면으로 봤을 때 이 윗면에 버튼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 친구는 옆면에 들어갔어요.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런 차키를 스팅어 때 처음 봤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젊은 감성에 맞춰서 잘 만들었다 싶었는데 이게 K9과 어울리니까 생각보다 디자인이 꽤 잘 어울립니다. 저 이거 너무 좋아요. 이거 저는 여기 조그 셔틀처럼 되어 있길래 이 친구가 터치를 안 되겠구나 싶었는데 조그 셔틀도도 충분히 조작이 가능하고요. 터치로도 충분히 조작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유보로 설정을 하셔서 사용하실 수가 있는데 저는 제일 유용할 것 같은 게 안전 문자 기능이었어요. 여기서 연락처를 지정을 해놓으면 도난이 되거나 혹은 사고가 났을 때 연락처에 바로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간혹 가다가 사고가 나면 정신이 없어서 연락을 못하는 경우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럴 걱정 없이 바로바로 문자 가니까 사고 나서 회사에 조금 늦게 출근을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은 가족에게 알림 설정을 해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은 까먹지 마시고 정호모터스의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네, 이게 각도 되게 잘 잡아야 되는데 쫙 앞에 HUD가 화면이 지금 작동이 되어 있는 모드 상태입니다. 항상 제가 얘기하죠. 저처럼 시야각이 넓지 않으신 분들에게는 저 속도 계기판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속도 계기판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내비를 설정을 해놨을 때 좌회전, 우회전, 몇 미터 앞에 좌회전 이게 다 표시가 되어서 굳이 시야 뺏길 필요 없이 편안하게 주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느끼시는 이 하이패스 룸밀러까지 모두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 요즘 차들 같은 경우에는 디자인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게 하이패스 타입이 이 룸밀러형으로 안 들어가고 안쪽으로 아예 삽입돼서 들어가 있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혹시 요게 있는지 없는지 일부러 많이 여쭤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 차량은 하이패스 룸밀러 들어가 있어서 카드만 삽입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요 SOS 버튼 누르시면 119나 112로 자동으로 연결이 된다고 하니까 사고 났을 때 안전하게 대처하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K9의 뒷좌석에 한번 와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기아에서 있는 대형 세단 중에서는 제일 상위 트림에 있는 차량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저는 G90이나 EQ와 조금 비슷한 포맷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차이가 조금 납니다. 아무래도 조금 더 고급사랑 억대의 차량과의 비교를 주기 위해서였는지 금액도 조금 나간 차량임에도 조금 차이가 있어요. 제일 큰 차이로 느꼈던 것 중에서는 요지 거울이 없습니다. 이쑤시는 거울이 없어요. 원래는 여기에 이제 조그만한 포켓형 거울이 있어서 이렇게 톡 내려서 불빛 팍 받아서 이제 일을 정리할 수 있는 거울이 있었는데 이 친구는 일을 정리하는 거울은 들어가 있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플래티넘 2 기본에서 살짝 윗단계에 있는 옵션이어서 그런지 옵션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지만 제일 많이 사용하는 옵션들은 들어가 있습니다. 공조기를 작동하는 버튼과 워크인 디바이스, 그 다음에 열선 버튼과 뒷좌석 리어 커튼 버튼까지 기본적인 버튼들은 들어가 있고요. 내비나 라디오 조절할 수 있는 암레스트 리모컨까지는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깔끔하게 이쪽에도 뒤쪽에 충전 포트들이 들어가 있는데요. 예전 같았을 경우에는 가운데 있는 이 센터 콘솔 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았지만 깔끔하게 뒤쪽으로 뽑아서 선 걸릴 거 없이 편하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C가지 항구와 유튜브래. USB 포트 타입의 1구가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여기가 그 G90이나 EQ처럼 수납 공간일 줄 알았는데 열어보니까 그냥 스키스루 타입 들어가는 타입이더라고요. 근데 전 이게 가끔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꼭 있잖아요. 여행 갈 때 가방 뒤로 넣어놨는데 뒤에서 뭐 꺼내야 될 때 불편한 경우 있잖아요. 이럴 때는 이런 것도 유용하더라고요. 각각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암레스트를 한번 올려볼게요. 해당 차량은 5인승으로 나와 있지만 시트 포지션에서부터 모든 거를 말해준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좀 옆에서 보여드리면 각각 허벅지 받침대와 함께 이 옆구리 잡아주는 부분이 모두 있는데 5인승이라고는 하지만 정작 가운데 앉아있는 분은 허벅지 받침대도 없고 엉덩이를 받쳐주지도 않고 옆구리를 받쳐준다기 해도 조금 부족해요. 사실상 가운데는 조금 빤빤하다고 해야 될까요? 조금 하드한 편이어서 이 차량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4인승으로 이용하시기 적합할 것 같습니다. 근데 전 이거 하나 마음에 드네요. 이 뒤쪽에 보시면 우드 그레인과 함께 살짝 무광 크롬으로 장식을 해놨어요. 이거는 조금 고급차스러운 디자인을 해놓긴 했네요. 여기 닫아도 안 어둡겠죠? 선쉐이드까지 있습니다. 근데 전동이 아니에요. 그래도 이렇게 햇빛 가리기까지 모두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K9에서 가장 개구리 같다라고 느꼈던 부분이 바로 이 테일 램프입니다. 되게 개구리 왕눈이 같은 느낌의 디자인이에요. 이거는 아무래도 K5나 K7까지는 괜찮은데 K9에서 디자인 쪽으로 좀 호불호가 많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출고되는 가격도 물론 제네시스랑 조금 차이가 있지만 디자인적인 것 때문에 조금 선호도가 좀 더 낮은 편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고차에서도 가격대가 좀 더 저렴한 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매니아틱한 이 디자인을 좋아하고 원래부터 기아를 좋아하셨던 분들이라면 오늘 구매하시기에 더할 나위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미드 등급이어서 가장 기본 옵션만 들어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전동 트렁크는 들어가 있고요. 굉장히 넓고 광활한 트렁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 이게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앞에도 그렇고 뒤에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무게감 있게 디자인을 만든 건 맞지만 라이트가 조금 너무 좀 둥글둥글하게 가지 않았나 조금 아쉬움은 있습니다. 근데 저 왼쪽에 보시면 플래티넘이라고 있는 게 저거는 좀 괜찮은 것 같아요. 흔히 보던 디자인이 아니라 보통은 K9 뭐 3.0, 3.8만 나와 있었는데 이렇게 아예 그냥 플래티넘 로고를 박아놔서 그냥 딱 느끼기에는 되게 고급 차량인 것처럼 보이도록 잘 해놓은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마지막 정리 멘트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K9 3.8 GDI 플래티넘 2 2019년 2월 등록 44,000km 1년에 2만 km 정도 주행한 어떻게 보면 좀 보편적인 키로수보다 조금 더 뛴 차량이라고 보실 수 있으실 텐데요. 관리 상태는 잘 되어 있는 편이고요. 옵션 등급은 중간 등급이지만 사륜, 유보, 어라운드 뷰, 차선 이탈 경보장치 등 필수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안전 옵션들은 모두 들어간 차량입니다. 신차가 5,820만 원에서 30%나 할인이 들어간 4,150만 원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큰 차들 같은 경우에는 사고 이력 조금만 나더라도 금액이 엄청 어마어마하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여나 걱정돼서 보험 이력까지 확인을 해봤습니다. 보험 이력은 딱 한 건 있었는데요. 27만 원 있었습니다. 27만 원이면 도장만 하더라도 27만 원이 훨씬 넘었을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27만 원이면 사이드미러 도색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식에서 이제 도색을 한다면 기본적으로 5, 60은 나올 거기 때문에 도색 같진 않고요. 아무래도 사이드미러 정도에 있는 가벼운 도색일 것 같아요. 취향을 많이 타서 슬픈 차, 하지만 그래서 저렴한 차. 보고 있는 당신이 빠져들 이 차. 지금까지 K9 소개해드린 김채연이었습니다. 충분히 매력 있는 차량이고요. 디자인적으로 호불호는 갈리지만 한 번쯤 보시고 실물로 보신다면 생각이 바뀌리라 생각합니다. 지금 바로 보시고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1811-9646으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이 차는 오래 기다릴 것 같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JMTV 김채연이었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